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 건넜어요? 물권법. 오늘은 이제 민법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인데, 사실 오늘 배우는 부분이 쉬워요. 한편으로는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어때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를 펼치시냐면, 자, 여기 적어놨죠. 271페이지 계약법. 자, 거기 보니까 뭐예요? 제 3편 그래가지고 제1장 계약법 종료 몇 문제 나와요? 5문제. 계약법 강론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요 나오는 것은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 하나 써봐요. 자, 계약법에 나왔으니까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매년 직간접으로 해서 출제된 거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세 번째 관련돼서는 뭐예요? 약관에 관련돼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우리 상무계약의 특질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자,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임. 자, 그러면 이제 동시 이행 항변권.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이연부담. 자, 해제와 해지. 딱 정해져 있어, 테마들이. 그럼 봐봐요. 계약법 총론 몇 문제 나오죠? 5문제. 그러면 총론 부분의 논점이 바로 요것들이에요. 그러면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문제 중에 8테마 중에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게 있어요. 한번 빼볼까요? 자,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고, 제3자를 위한 계약 반드시 출제되고, 이연부담 반드시 출제되고, 해제와 해지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러면 일단 총론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네 문제는 확보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근데 시험 범위가 되게 적어, 계약법과 관련돼서. 원래는 봐봐요. 계약법 중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무슨 법이에요? 물권법. 오늘 배울 거는 원래 정확하게 말한다면 뭐예요? 채권법이야. 채권법 중에 뭐예요? 계약법 파트만 배우는 거야.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계약을 해야 되겠죠. 근데 디테일하게 해야 돼. 시험 범위는 적은데 조금만 하면 만점 맞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설렁설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계약법 중에서 일단 확정이 돼 있어. 그러면 요 4문제가 확정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요 4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이 되면 되죠. 올해 여기에서 빠질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출제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돼서. 그러면 이제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약간 요 셋 중에 65번 문제가 바로 요 셋 중에 하나라는 거야. 요거 끝나면 요게 나와. 요거 끝나면 요거 순서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하라고. 계약법은.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하면 계약법 5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통점은 뭐예요? 8개 공통점은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 계약의 흥립과 관련돼서는 이미 민법 총칙에서 배웠어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를 가져왔을 때 계약의 성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총론과 관련돼서 요 정도 우리가 이제 8개 테마 중에 5문제가 출제되고, 그러면 개혁법 강론 몇 문제예요? 5문제죠. 그러면 요것도 정해져 있어. 그러면 저 봐봐요. 매매. 자, 매매.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항매, 교환, 임대차. 요 3개가 바로 논점이에요. 임대차 관련돼서. 자, 매매가 몇 문제 출제될까요? 매매와 관련돼서 2문제가 출제되고, 판매와 교환에서 1문제가 출제되고요. 임대차가 2문제 다 출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몇 문제? 5문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요거. 네, 읽어봐요. 교, 임. 이렇게 암기를 좀 해놔라고. 매, 교, 임. 요거는 어디로 연결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중개 대상인 권리자. 중개 대상인 권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중개 대상인 권리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재산권과 관련돼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중개 대상이 매, 교, 임 있는다고. 매매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재산권이라고 써요. 재산권. 그러면 매매의 대상인 그러면 매매의 대상은 뭐예요? 재산권이야. 재산권. 재산권은 뭐가 있어요? 물건과 채권이. 봐봐요. 지상권은 중개 대상인 권리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 지상권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물건이죠. 물건은 재산권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상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이번 달에 해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숙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271페이지로 가서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종류 거기에서 오늘 이번 달 것의 전형계약은 무조건 외우고 가야 돼. 전형계약.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민법상 전형계약은 종류는 몇 개냐? 15개야. 15개. 15개 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1년 내내 공부하는데 15개 계약도 못 외우고 가. 못 외우고 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뭐 쓸 필요도 없어요. 요즘 많이 유행 단어가 뭐 읽어봐요. 호모라는 게 있어요. 호모. 그 다음에 뭐예요? 조모. 자, 이거 포모인지 조모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포모가 뭘까요? 포모가. 조모. 포모와 조모. 자, 그러면 저희가 포모간지 조모간지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포모는 거기에다 써요. 자, 우리 요즘 영어 모르면 무식한 사람으로 들려요. 한번 상식적으로 꼭 한번 뉴스에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호모라는 것은 타인 지향적 불안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적 개념이죠. 그러면 조모는 뭘까요? 조모는 자, 자기 지향적 평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 포문은 뭐라고 해요? 타인 지향적 불안. 자, 요즘 주식에서 돈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벌죠? 몇 프로가 벌어요? 한 2%에서 3%. 어제 삼성 주식 몇 프로? 20만 전가, 20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해요? 남들은 돈 벌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빚을 얻어서 뭐라는 게 지금 너도 나도 뭐예요?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관점의 차이예요. 주식에 투자하면 뭐라고 그래요? 주식에 비투하면 투자라고 그래. 부동산에 비투하면 투기라고 그럽니다. 요즘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요 포모라는 것은 내가 주식을 투자 안 했으니까 막 불안해. 그래서 빚을 얻어서 막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조모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지향적 평온이죠. 자기지향적 평온.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남들 돈 벌어봐야 뭐예요? 얼마 벌겠어? 평온한 마음. 여기에서 뭐예요? 포모가가 있고 조모가가 있어. 한 두 분은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포모. 나머지 분은 조모야. 왜 그럴까요? 남들이 실력이 붙은 것 같아. 그러면 실력이 붙은 것 같으니까 자기가 계속적으로 대충 공부를 한 거야. 남들 간다. 나는 내 스타일로 공부를 간다. 이런 스타일로 받아야 돼. 그냥 남들은 알고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서 맨날 포모가. 그래서 요걸 뭐라고 써요? 타인지향적 불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모는 자기지향적 평온. 그 조모가 돼야 돼. 우리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에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남들이 실력이 붙든 안 붙든 자기가 수업 들어가면서 꾸준히 자기하고 싸움이거든. 맨날 그래. 지각하는 사람 맨날 지각해. 수업을 빠진 사람 모든 핑계를 다 대요. 오늘 감기 들려서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조모야, 조모. 나머지는 포모야.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 이거 둘 중에 어느 건지 자기가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포모가 되지 말고 조모. 공인중개사는 무슨 평가? 절대평가야. 그러면 이제 전용계약과 관련돼서 이제 올 사람은 다 왔네요. 그러면 전용계약의 종류, 요거는 반드시 잡고 가야 돼. 몇 개예요? 15개. 요거 이제 봐봐요. 지밀러 교수라는 게 있어요. 지밀러 교수라는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돼. 교수님이 있어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평생 암기를 연구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암기를 하면 잘하는가. 이걸 연구한 사람이 바로 지밀러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지밀러 교수는 몇 개 항목을 잘라서 하라고 그랬다? 7개 항목. 7개 항목을 잘라서. 그러면 지금 7개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몇 개예요? 15개. 그럼 따로따로 올려면 절대 안 외워져. 15개 올려면. 예, 그럼 봐봐요. 제가 책을 읽어봤으니까 몇 개? 7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파일이 몇 개? 파일이 몇 개? 7개. 7개. 왜 7개예요? 그렇죠.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불안한 사람이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며칠이? 7일이죠. 그러면 다시 월요일날 들어와서 며칠째야? 8일째. 까먹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자꾸 맨날 의문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암기가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를 머리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해마기관이 있어. 이 해마기관이 뭐예요? 생각을 안 하면 점점 작아져서 그게 뇌출혈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적어놨습니다. D 며칠이에요? 247일이 남아있죠. 그러면 한 6개월 지나면 다 어디로 가요? 한의원으로 가. 한의원. 뭘 먹으러? 청명탕 먹으러. 그러면 해마기관을 넓힐 수 있는 방법, 즉 머리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딱 뭐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 내가 봐요. 단식. 공부할 때 많이 먹으면 공부 안 되거든. 이게 단식이 되면 배고프면 이게 뇌세포가 활발히 발생해서. 그러니까 단식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단식을
하루에 한 번씩 걸러서 하죠. 그러니까 먹을 때 한 번 폭식을 하거든. 폭식. 그러면 단식을 하게 되면 뇌세포가 활성화돼. 그러면 해마기관이 활성화됩니다. 또 하나. 자, 우리 샤워해야 하네. 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뭘로? 찬물로. 찬물로 씻으면 뇌세포가 갑자기 놀라서 뇌세포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머리 좋게 만드는 방법은 청명탕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단식. 두 번째는 찬물로. 저는 시키는 대로 해요. 학자들 다 해서. 그럼 마지막에 뜨신물로 하다가 나오다가 찬물로 싹 다시 담고 나온다고. 그래서 머리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지금 봐봐요. 그러면 일요일부터 월요일 들어오니까 8일째가 되니까 어때? 다 까먹어. 그러면 여기 이제 불안한 사람이 한 사람 앉아있어. 왜? 당연히 까먹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만약에 안 까먹으면 어디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 있다고. 자, 그러면, 전형계약과 관련돼서 15개. 그러면, 4개 항목으로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써봐요. 일단, 재산으로 구분해봤더니,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더라. 정력, 매매, 교환. 정력, 매매, 교환. 그래서 이제 정력, 매매, 교환. 이거는 재산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차는 빌릴 대차, 빌리차가 돼.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대차. 뭐가 있어요?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요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그래.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제가 오늘 계약서 쓰고 왔어요, 안 써왔어요? 써왔어요. 어디에서? 담배 가게 가서 담배 하나 주세요. 그러면 4,100원이네요. 그게 바로 소비 대차 계약이야. 소비 대차 계약.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몸빵. 몸으로 때우는 거. 몸으로 때우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고용. 고용도 뭐라는 거냐? 몸으로 몸빵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현상광고, 이임, 임치, 그 다음에 조합계약, 여행계약이에요. 여행계약.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련돼서는 기타. 그래서 기타 관련돼서 계약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저희 배울 때는 몇 개 전형계약이었을까요? 저희 법을 배울 때는 15, 14개였어요. 하나 늘어났어. 뭐 때문에? 여행계약이 하나 더 늘어났다. 우리 쌍팔년도 공부할 때 그때는 14개 전형계약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계약의 종류와 관련돼서 민법상 전형계약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돼. 전형계약. 그러면 이제 재산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정여, 매매, 교환. 그래서 읽어봐요. 매, 교. 그렇죠. 이렇게 숙지하든지. 소비대차. 그러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러면 읽어봐요. 소, 사, 임. 이렇게 되는 거네. 몸으로 때우는 거, 고용계약이죠. 도급, 하청, 현상광고, 이임. 임이 뭐예요? 일을 맡기는 거죠. 임치라는 것은 물건을 맡기는 거. 몽선계약이 조합, 여행계약, 기타는 종신정기금. 이게 이제 현대판 모기지론과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게 종신정기금이야. 제가 5억을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5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애한테 매달 200만 원씩 맡겨놓고 돌려줘라. 이게 바로 일종의 종신정기금. 교통사고가 났어요. 무슨 계약이죠? 아예계약.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전형계약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험 범위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시험 범위는 요거야. 요거. 읽어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죠?
이거는 중개 대상인 그 계약이거든. 중개 계약과 관련돼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뭐예요? 이렇게 외운다고. 매교임. 이렇게 외워 숙제한다고. 그러면 15개 전형 계약은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풀어헤칠 수가 없어요. 봐봐요. 자, 대문 변전은 전형 계약이다. 어때? X. 여기 없으면 뭐예요? 전형 계약이 아니야. 뭐예요? 비전형 계약이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물 변전은 전형 계약이다 이러면 X가 되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무슨 계약이? 비전형 계약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번 달 목표는 요거예요. 요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금융계약서. 금융계약서는 계약이어야 돼. 그럼 2단계는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이어야 돼요. 3단계는 자 부동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고.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정유 계약은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상속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상속은 계약이 아니네. 그렇죠. 상속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상속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계약이 아니니까. 금융계약서는 일단 계약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읽어봐요. 가던 길, 계약이야. 계약이죠. 여기는 뭐예요? 계약이죠. 그러면 가던 길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언제 제출해? 본등기 시.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금융계약서를 배우고 토지거래과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배웁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의미는 계약은 그러니까 요번 달 목표는 요걸 우리가 확인해 두는 것. 이게 확인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재산 그러면 증여, 매매, 교환, 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거 고용. 도급, 편상, 광고, 이임, 임치, 조합계약, 여행, 기타는 종신정기금, 하해. 일단 15개 계약의 종류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계약의 종류와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넘겨서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계약의 이제 승리과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봐요. 계약의 의 부분이 있고, 자, 강의 계약이 있고요. 자, 약간의 계약, 약간 규제에 관한 법. 요거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아까 미리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1번 문제가 64번까지가 물권법이니까 문제. 자, 65번부터 계약법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럼 문제 65번은 뭘까요?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의 종류. 하나는 계약의 승인. 하나는 약간입니다. 자, 약간 규제에 관한 법이야. 약간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죠. 그래서 약간과 관련돼서 그러면 약간은 무슨 법에서 배워요? 계약법에서 배우잖아. 계약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약간을 인정하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바로 약간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법적 근거는 뭐냐? 바로 합의가. 우리가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은 합의라는 거야. 법적 구속력이. 자, 그만 법률 규정에 한 게 아니라 합의했다는 것에 약간의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약간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약간이란, 그럼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여기에다 줄 써놔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게 해서 일정한 형식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약간이라는 거야. 약간.
자, 약관과 관련돼서 올해 과연 12년 차마다 거의 한 번 나오는데 올해가 출제될 때가 딱 1번 문제가 약관 규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잡을 거는 여기 약관의 구성력과 관련돼서 구성력의 근거 요걸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계약설이라는 거야. 계약이라는 거. 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그러면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형광펜 쳐놓고 계약설, 통설 판례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의라는 거야. 합의에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돼요.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약관의 구성력과 관련돼서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나중에 이제 그러면 약관은 또, 자, 약관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우리 특히 공인중개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뭐냐? 이 부분을 찾아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면 딱 이해가 되는데, 자, 요거 찾아봐요. 274페이지. 자, 형광펜은 쳐놓고, 여기에서 일부 무예의 특칙이야. 그래서 요 특칙이 우리, 자, 중개사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 중개에서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죠. 그런데 우리 약관 규정은 약관의 전부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요거 줄쳐놔요.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게 존속한다라는 게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꼬리표를 줄여놔요. 그래서 우리 민법 137조가 뭐냐? 뭐라고 써놨죠? 일부 무효의 법리야.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거든. 근데 약관은 일부가 무효라 해서 전부가 무효가 아니야. 나머지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러면 137조 일부 무효에 대한 뭐라고 써놨냐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예외라는 거야. 예외. 그래서 예외를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특칙이라고 그러는 거야. 특칙.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읽어보면 다 해놓고 그렇게 포인트를 우리가 달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일단 원칙은 나머지 한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 137조가 뭐냐? 일부 무효의 법리로서 바로 일부 무효의 특칙으로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뒤쪽 우리 몇 페이지를 보냐면 기본서로서 바로 274페이지 한번 가봐요. 4페이지 맨 하단에 뭐가 있어요? 계약의 종류 요게 나와 있네요. 자, 계약의 종류와 관련돼서 우리 274페이지 계약의 종류 역시 별표가 하나 딱 돼 있네요. 거기에다 별표 하나 딱 켜놓고 자, 세팅을 잘해야 돼. 세팅을. 자, 전형계약 반대말은 비전형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이야. 그러면 전형계약은 그러면 아까 써놨었죠. 자, 그러면 몇 개예요? 15개. 그렇죠. 15개. 자, 그러면 이 부분이죠. 15가지 밑줄을 꺼놓고 자, 그러면 전형계약을 뭐라고 그러느냐? 요 밑에다 써요. 자, 이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 써. 유명계약. 자, 그러면 비전형계약은 무슨 계약일까요? 무명계약이야. 무명계약.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형, 비전형, 유명, 무명. 그러면 우리 유명계약은 몇 개? 15개. 그럼 국지만, 재산, 정역, 매매, 교환.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대차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자, 몸으로 때려놓은 거. 고도, 현, 이임, 조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타는 종, 하. 자꾸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반복을 하라고,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뭐 오늘 첫 강의, 계약법 첫 강의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뭐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자, 지난번에 명준 씨가 맞췄으니까 이거 한번. 자, 안개는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뭐가 들어가요? 반복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최소한 3번 이상 반복이 돼야 됩니다. 3번 이상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그러면요. 절대평가의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이야. 주관식은 눈 감고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 주관식은 뭐예요? 눈 감고 외워야 되지만 객관식은 눈 뜨고 외우라고. 그러니까 사실 공인중개사 불합격, 합격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뭐라는 게 불합격했다 그러면 이거는 불성실한 거야.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3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공인중개사는 엉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다 돼. 엉덩이만.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문제 풀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어. 자, 오늘부로 247일, 3으로 나누면 어때요? 3, 8, 24, 8개월. 지금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기점으로 3월달부터는 이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 선생님이 시작할 때 화면에 뭐예요? 적토마를 하나 딱 그려놨더라고. 적토마. 우리 붉은 해입니다. 붉은 말이죠. 달려야 돼, 이제. 쉬는 시간도 없어요. 이제 아픔은 사치야, 수험생한테. 아픔은 사치라는 겁니다. 아플 필요도 없고. 왜 아파요? 왜 감기가 걸려? 공부 안 하고 딴 데 가 있으니까 감기가 걸리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공부만 하는데 감기 걸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딴 데 가니까 감기 걸리죠. 그러니까 또 이런 분도 있죠. 애라는 것은 있어요. 애라는 것은 있어. 그렇지만 이제 달려야 돼요. 반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세팅을 우리가 항상 해야 돼. 저녁, 비저녁. 저녁 계약은 몇 개? 15개.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하잖아. 이제 재산금은 특징은 정매교. 그 다음에 소비대차, 대차계약은 소사임, 몸, 보도현, 이임, 조여, 기타는 종화. 이렇게 딱딱 나와야 돼. 그러면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면 만만치 않거든. 봐봐요. 이게 이제 최근에 출제된 문제야. 전형계약 몇 개? 15개죠. 저도 습관이 들어서 14개로 자꾸 적어요. 옛날에 EBS 강의하는데 인감증명 유효까지 몇 개월이? 과거에는 6개월이었거든. 6개월. 지금은 3개월이에요. 방송 강의하다가 갑자기 인감증명 유효기간 6개월. 그래서 NG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촬영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우리가 패턴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자꾸 14개 그러다 보니까 입에 올라서 그래. 14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15개 전형계약이죠. 그러면 15개 아닌 것은 뭐예요? 비전형계약이죠. 그러면 중개계약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형계약이 아니라 비전형계약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변형되는 거예요. 중개계약은 유명계약이다. OX, X. 유명계약은 몇 개? 15개. 그럼 유명계약 아닌 것은 무명계약이죠. 비전형계약이죠. 그러면 준형계약은 틀렸죠. 유명계약이 아니라 무명계약이라. 이게 시험장 가면 적합반응이 안 일어나. 적합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40, 요즘 35번 후반만 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애를 낳으면 뭐예요? 여자들이 세포가 죽어. 그렇죠. 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IQ 150이 뭐예요? 애 한 번을 넣으면 120으로 떨어져. 한 번 더 넣으면 20도 떨어져요. 한 번 더 넣으면 80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들, 그럼 시험장에서 갑자기 물어봤을 때, 생각이 안 나. 그럴 필요가 없다. 자주 익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2번.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야.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라는 것은 쌍방이야, 쌍방. 그러면 편무계약은 일방이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거기에다 뭐예요?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쌍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매매는 쌍무계약, 정연은 편무계약이에요. 정연은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쌍무 반대말은 편무 대비돼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줄을 딱 그려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쌍방 여기에다 형광펜 딱 적으면 되네.
현무계약은 뭐예요? 일반 가서 일반.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매매는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 정유는 현무계약이야.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봅시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미리 어디에다 메모해서 쌍무계약의 특질. 자, 우리 물권법의 물권의 특질, 물권법의 특질을 배웠듯이 쌍무계약의 특질이야. 자,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쌍무 첫 번째. 자, 계약에 성립한다. 성립상 결량성이라고 그래.